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2월 13일 토요일 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메리칸 TV 26강 때 그 부동산, 맨하탄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새로운 그 뉴스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그 어떤 분이 미국에 좀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미국 부동산에 대한 동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향을 갖다 가끔 이렇게 유튜브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부탁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 부탁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NA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에 갖고는 미국의 그 부동산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요번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의 그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작년, 그러니까 1년 전 5월, 6월, 7월 그 팬데믹이 많이 심했을 적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폭락된다, 반값 된다, 그래서 난 반값 되면 사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저기 호텔이라든지 모텔 또는 이런 그 쇼핑몰 같이 아예 사람이 없어갖고 비즈니스가 없어갖고 문을 닫는 경우는 그건 뭐 반값으로 살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레지덴셜 사람이 사는 곳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는 최악의 경우 안 하면은 문을 닫지만은 이런 레지덴셜 원 패밀리 하우스나 또는 콘도나 뭐 이런 코업이라든지 타운하우스 같은 거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사는 사람이 몇백 명, 몇십만, 몇백만이 죽어갖고는 사는 사람이 없어갖고는 도시가 텅텅 빈다. 그러면 스토리는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렇게 반값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집을 짓는 이 기본적인 비용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재값이 작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각 나라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돈은 많고, 그 다음에 이 철제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나무 같은 거는 그거는 수가 일정하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집을 짓는 것도 많지 않지만 짓는다고 하면 사람 인건비는 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NAR 보고서에 2020년도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제4사분기에 대한 통계가 발표가 된 거예요. 미국에 그래도 대도시 5만 명 이상 사는 그런 대도시가 183개가 있는데, 183개 대도시 집값이 일제히 상승했어요. 평균 14.9% 상승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88%에 해당되는 161개는 두 자리 상승이에요. 10%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상승이. 그리고 전국 183개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도시를 보니까 첫 번째 커넥티컷의 브리지포트 39%가 올랐어요. 그리고 매사추세츠의 피츠필드 32.2%가 올랐어요. 세 번째가 놀랍게도 뉴저지 아틀란틱 시리가 작년 10월, 11월, 12월 그 4분기에 대한 집값이 1년 전에
그 4분기의 집값에 비해서 30%가 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183개의 대도시 집값이 일체에 상승했다 그러는데, 맨하탄은 떨어졌어요. 근데 왜 맨하탄 떨어졌는데 왜 일제히 상승했다 그러느냐? 이 미국, 뉴욕은 5개 보로가 있어요. 맨하탄이 있고, 퀸즈가 있고, 브롱스가 있고, 브루클린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있어요. 이 5개 보로를 다 합하면은 상승인데, 그 중에서 맨하탄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맨하탄만 떨어졌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맨하탄의 알다시피 그 맨하탄에는 그 아주 다양한 그 종류의 직업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선 학교가 많이 있고, 콜롬비아 대학도 있고, NYU도 있고, 이런 특별한 예술에 대한 줄리아드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어갖고, 거기에 관계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맨하탄에 주로 거주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맨하탄에 하면 연극, 영화 연극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지금 영화 연극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 연극하는 그런 예술가들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 몇 분을 보니까, 그런 분들은 공연을 해야지, 그 다음에 연습해야지, 이런 것도 사람들과 만나야지, 이런 것을 분초를 갖다 아껴갖고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맨하탄에서 공연하는 사람은 절대로 맨하탄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몇만 명이 되는데, 지금 일체의 문을 닫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맨하탄의 공실률이 좀 높아져 갖고는 아파트 렌트도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가면서 물론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부동산 값이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뉴욕시리는 올랐지만은 맨하탄이 예외다 이거죠.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요새 뉴스를 보면 보통 5월, 6월 되면은, 일단 4월 달부터는 지금은 우리가 이 백신 주사를 누구나 맞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료 관계 종사자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경찰이라든지, 그런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로 지금 맞고 있는데, 4월 지나면 그때부터는 누구나 맞게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한 5월쯤 되면은, 반 이상 60% 내지 70% 정도가 백신 주사를 맞기 때문에, 그때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다. 이런 플랜이 있고, 그래서 이미 이 정부에서는 9월 달부터 극장과 연극을 오픈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AMC라든지 이런 극장의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5월, 6월쯤 되면은 굉장히 이제 좀 과거와 같은 그러한 다시, 이 레지덴셜, 맨하탄의 콘도미니엄 값이 다시 뛸 걸로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새는 아시다시피 예년에 비해서 한 20% 내지 25%가 지금 금액이 싸요. 한 200만 불짜리 갖다 지금 150만 불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제 사지만,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사지 못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아틀란틱 시리에 제가 부동산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아틀란틱 시리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무슨 지각 변동이냐면, 카지노가 한 12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타즈마할이라든지 유명한 트로피카나 보가타 이렇게 해갖고 발리, 시자 이렇게 12개 정도가 있었는데,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3년 동안에 12개 중에서 6개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팬데믹도 없는데 왜 문을 닫았나? 그때 일어난 사건은 왜 그러냐면,
그 아틀란틱 시리가 미국 전체의 이 갬블링과 호텔의 이 수입으로서 라스베가스 다음으로 둘째였었어요. 그래갖고는 굉장히 붐이 있었는데, 뉴저지하고 붙어 있는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낙후되고 농업이 주로 되는 그러한 이 수입이 별로 없는 주예요. 그 주가 우리도 경제를 갖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갬블링을 허용하겠다 해갖고는 필라델피아, 아틀란틱 시리하고 필라델피아는 1시간 거리예요. 필라델피아 도심을 중심으로 해갖고는 펜실베니아 전역에 굉장히 많은 카지노를 갖다 이제 허락을 하고 라이센스를 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 오던 사람들이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틀란틱 시리가 그렇게 문을 갖다 닫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닫히면서 거기에 있는 부동산 값이 3분의 1 떨어진 거예요. 정말 3분의 1로. 왜냐하면 30만 불짜리가 10만 불, 그리고 15만 불짜리가 4, 5만 불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제가 뉴저지에 있는 부동산 하나 팔아갖고 제가 아틀란틱 시리에 한 7, 8개 정도 이제 콘도를 샀어요. 싼 거는 한 4만 불에서 비싼 거는 한 11만 불짜리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쭉 샀죠. 그런데 지금 산지 한 4, 5년 됐는데 4, 5년쯤 됐죠. 근데 일제히 지금 50% 정도 이상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30%가 2020년도 1년 사이에 오른 거예요. 그래갖고는 제가 아틀란틱 시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참 좋은 투자다 해갖고는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아틀란틱 시리를 모셔가서 보고 하나씩 구입하라고 얘기했더니 구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단지 한 명이 제 말 듣고 구입했는데 제 조카가 그걸 구입했어요. 굉장히 저는 11만 불짜리 제일 비싼 걸 샀는데 그 조카는 조금 늦게 구입했기 때문에 값이 좀 올랐죠. 그 사이에 20층짜리 전망 좋은 콘도를 갖다 15만 불에 그때 이제 구입을 했어요. 75% 론을 받고 25%한 37,500불 다운하고 이제 그걸 산 거죠. 근데 이제 렌트를 받으니까 모게지하고 텍스하고 관리비가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18년 1월 달에 샀으니까 2019년, 2020년, 2020, 꼭 3년 됐어요. 꼭 3년 됐는데 이번에 직장이 맨하탄에 있다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옮기는 바람에 또 이제 테넌트가 이번에 나간다 그래갖고 이제 파는데 15만 불에 산 거 갖다 얼마에 파냐면 이번에 19만 5천 불에 팔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정도도 걔는 이제 한 30여 프로 이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근데 저는 한 3, 4년 전에 11만 불 주고 산 것이 지금 16만 5천 불에 막 사겠다고 하니까 거의 한 50% 저는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투자라고 하는 게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는데 저는 요번에 뉴저지 아틀란틱 시리가 전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오른 도시 30%로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내가 투자한 것이 옳았다. 잘 투자했다. 이제 이런 결론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그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경기 이런 것이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몰라요. 특별히 영국 같은 나라는 2020년도 한 해에 GDP가 9.9% 떨어졌다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도 한 3. 몇 프로 떨어졌다 그러는데 하여간 GDP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왜 이렇게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나? 그리고 스탁 값도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그 오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에셋,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들도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핏도 물론 슈퍼마켓 같은 그런 데는 이제 좀 수입이 있지만은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백화점 같은 거 줄어들어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탁 값은 2020년도에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캐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캐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인플레이션이 많아지면은 앞으로 모든 그 물가가 오르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은행에 10만 불 있었는데 전부 그 1년 후에 예를 들어 뭐 모든 인플레이션으로 10% 20%가 뛰었다고 하면 이자는 별로 안 나오는데 그냥 10% 20% 그냥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행에다 캐시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그 위험한 그런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그 실물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미국에서는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 대학생들 학자금도 지금 그 학자금도 탕감을 해주자. 그 탕감해주기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다 그게 저 나라에서 그다 세금으로 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세금을 갖다 엄청나게 걷어갖고 어마어마한 빚을 갖다 갚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이미 세금을 걷어갖고 빚을 탕감한다 하는 것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too much 빚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 온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대처를 해야 된다. 벌써 한국에서는 벌써 그걸 많이 알아갖고 한국에서는 특별히 그 미국의 부동산이 많이 오른 사실은 지금 알아요. 어느 정도 이거 내용도 알아요. 그런데 맨하탄의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떨어졌다 하는 것 때문에 맨하탄에 부동산 좀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는 벌써.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그 2001년도에 그 911 사건 때 맨하탄의 부동산 값이 무지하게 떨어졌어요. 그때 높은 그 콘도일수록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콘도 값이 막 그때 뭐 20%씩 15% 20% 떨어졌는데 높은 거는 막 30%씩 떨어졌어요. 200만 불짜리가 하여간 14만 불에 140만 불에 그 팔고 나갔으니까 왜냐면 무서운 거예요. 또 이제 비행기가 칠까봐. 그렇게 나갔는데 140만 불에 산 사람은 2년 만에 더블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때를 잘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중요한 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여러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다른 데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뉴욕도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고 특별히 맨하탄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맨하탄에 특별히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앞으로 또 부동산에 대한 그런 그 뉴스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다시 쉐어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